AI, 인공지능이 그림이나 소설은 물론이고 노래도 5분 만에 뚝딱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시각화 작업을 해오면서 현재는 인공지능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을 하고 있는 민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재미있는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거는 사실을 기록한 객관적인 자료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봤을 때 어떠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좀 시각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공공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면 도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공공 데이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은 이런 데이터들이 존재하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환경에 와서는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조금 더 확장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하루 동안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어떤 사업에 썼는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생성형 AI와 함께 우리가 이 서울시가 예산 집행했던 내용으로 소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 서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를 영상으로, 영화로, 그리고 소설로 만들어서 현재 트위터의 계정을 통해서 하루 동안에 서울시가 하고 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좀 소설로 읽어볼 수 있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의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예술의 한 분야입니다. 이 인공지능은 되게 크게 보면요, 기능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를 학습했고 그다음에 강아지를 학습했으면은 이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를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학습된 내용들, 그러니까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로 특정한 새로운 형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생성형 AI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연 이 인공지능이 도대체 무엇을 학습을 했는가, 어떻게 하면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말인지 이거를 분류하고 인식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알아보고 싶어서 시각화 작업들을 많이 시도를 했고요. 이렇게 숫자를 인식하는 모델이 있다고 하면은 이 숫자를 인식하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가 0이고 1이고 2인지 이런 확률적으로 0에 가까운 것들, 1에 가까운 이미지들, 2에 가까운 이미지들을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 학습된 결과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구글 아트앤컬처랑 같이 한 작업은 기후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 주변에서 어떤 동식물들이 얼마만큼 주변에서 사라질 것인가를 시각화 작업을 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동식물들의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한 후에 인공지능과 함께 분류 작업을 해서 과연 우리가 온도가 1도, 2도씩 올라갈 때마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동식물들이 얼마나 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작업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면은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작업에서 더 확장되게 아니면은 더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탐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작가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작업들에서 조금 더 확장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생성형 AI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생성형 AI는 수집된 데이터에서 그 데이터들의 특징들을 모아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낸다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모델들은 이미지를 학습하면 이미지를 만들고 또 텍스트를 학습하면 문장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단일 데이터에 중심을 두고 있는 모델들이 많았습니다. 2016년도에 이제 마이크 타이카라고 하는 구글 머신 인텔리전스 팀에서 있는 친구가 작업을 한 건데요. 존재하는 사람들의 얼굴의 특성을 가지고 초상화를 만드는 이런 작업들은 단일 형태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턴트 스케이프라고 하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그 환경 이미지, 여러 가지 산맥의 이미지를 학습한 모델이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산맥이긴 하지만은 뭔가 약간 다른 색감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거 합성 데이터, 이거를 우리가 합성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신테릭한 영상들을 만들어내는데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단일 데이터로 학습되는 모델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형태의 데이터들을 함께 학습하는 멀티모달리티 시스템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가까이 와 있는 모델들입니다. 인공지능이 이미지만 학습하고 텍스트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텍스트, 사운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데이터들을 함께 학습을 해서 텍스트를 입력을 했을 때 이미지가 나오기도 하고 사운드를 가지고 글, 소설을 쓸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확장된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들을 창작 환경에서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생명체, 우주 생명체가 움직이는 모션감이라던가 아니면 색감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의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들었던 작업보다는 훨씬 빠르고 좀 더 재밌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구현해 나갈 수가 있고요.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컴퓨터 그래픽스의 영상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어떤 이야기와 함께 굉장히 다양해진 색감과 형태 그리고 여러 가지 모션들을 연출을 해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테드 토크에 나와서 발표한 나이스 헌티즈라고 하는 이 작가는요. 동양계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약간 친근하면서도 귀엽고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이런 할머니들의 이야기들을 생성형 모델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유쾌하고 좀 재밌게 만들어내는 이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AI 모델로 제작을 할 때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약간 불편한 골짜기, 그러니까 원치 않는 이미지들이 연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형태를 많이 변형을 해서 일그러지게 만들어서 또 새로운 형태를 구축하는 작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형태가 좀 뒤틀어진 신체를 보더라도 얼마 전까지의 거부감보다는 많이 거부감이 줄어든 것 같고요. 예전처럼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데이터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추론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보고 있는 이런 비주얼 작업들이 사실과 왜곡의 어떤 경계선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작업을 해왔는데 그래서 지금의 컨텐츠는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기술로 이전까지 사람들이 만들어왔던 창작의 과정에 도구로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던 아니면 영상을 만들던 그런 식으로 도구로서 쓰이게 되는데 사실 앞으로의 컨텐츠의 미래라고 얘기를 하면요. 자동으로 이야기와 영상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올려주는 그래서 컨텐츠 자체가 인공지능 환경으로 완벽하게 제어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컨텐츠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2023년도에 그 사인필드를 학습한 모델이 트위치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Nothing Forever라 그래서 24시간 7일 동안 쉬지 않고 방송을 만들어냅니다. Hey, everyone. 근데 이게 사인필드라는 드라마에 대한 대본으로 학습되고 그 안에 있는 캐릭터들의 모델로 학습된 영상이 나오다 보니까 정제되지 않은 언어와 이해할 수 없는 유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방송 자체는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심의에 걸려서 이제 방송이 중단이 되기는 했는데 앞으로 굉장히 많은 개인 채널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영상화하고 드라마화하고 그리고 영화화하고 소설화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소비되게 만들게 되면은 아마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제재가 가해지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컨텐츠가 중복되고 확장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고 할 때 굉장히 사실 위주로 현실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재현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보고자 하는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왔던 영상 아니면 영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비슷한 거를 만들기보다는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미감과 어떤 스토리텔링과 그리고 이런 굉장히 빠르게 특징들이 변하는 묘사력들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까지 해왔던 창작의 환경이 더 확장돼서 재미있게 우리가 그리고 탐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세계들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너무 좋지도 그리고 너무 나쁘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가치 중립적인 게 우리의 기술 환경인데요. 이 기술 환경을 가지고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본인의 생각을 넓히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창작의 과정들을 더 확장되고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 기술을 제대로 잘 나에게 도움이 되게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